여러분, 광화문 앞에서 사진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광화문이 사실은 네 번째 광화문이라는 걸요. 1395년 처음 지어진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73년 동안 그 자리에 없었어요. 1865년 다시 세워졌지만 일제는 이 문이 거슬린다며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한국 전쟁 때 또 불타버렸고요. 1968년 박정희 정부가 복원했는데 알고 보니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든 짝퉁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에야 우리는 진짜 광화문을 되찾았죠. 한 건물이 이렇게까지 순환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대체 광화문에 뭐가 있길래 일제는 옮기려 했고 우리는 반드시 되찾으려 했던 걸까요? 오늘 그 600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너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이야기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 광화문의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경복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이라는 이름의 비밀. 첫째, 이름에 담긴 뜻. 광화문. 한자로 쓰면 광화문입니다. 빛 광자에 들 화자, 그리고 문문자. 직역하면 빛으로 교화하는 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왜 하필 광화일까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을 지을 때 조선은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불교 중심 사회를 벗어나 유교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유교에서 말하는 왕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교화, 즉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화를 무력이 아닌 빛, 즉 덕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정도전이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금의 덕이 빛처럼 퍼져나가 백성을 교화한다. 둘째, 경복궁의 5문. 경복궁에는 원래 4개의 대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광화문, 동쪽에 건춘문, 서쪽에 영추문, 북쪽에 신무문,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동십자각과 서십자각까지. 그런데 유독 정문인 광화문만 화자를 씁니다. 건춘문은 봄을 세운다. 영추문은 가을을 맞이한다. 신무문은 신령스러운 무예라는 뜻이죠. 광화문만이 유일하게 백성과의 관계, 왕의 통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이 가진 상징성이 컸던 거죠. 두 번째, 광화문의 건축적 비밀. 첫째, 3층 누각의 구조. 광화문을 정면에서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아래는 석축으로 이루어진 기단부, 가운데는 3개의 홍해문, 그러니까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통로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웅장한 2층 누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궁궐 정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자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건축물이었죠. 석축 기단은 땅을, 홍해문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그리고 누각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이것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둘째, 3개의 홍해문. 특히 주목할 점은 홍해문이 3개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가장 큰 문은 어도, 즉 임금님만 다니는 길입니다. 양쪽에 조금 작은 문은 신하들이 다니는 길이었죠. 아니,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사실 광화문으로 들어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복궁은 왕과 왕실, 그리고 조정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육조거리를 지나다니며 광화문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급제자들이 광화문을 통과해 임금께 인사를 드리는 어사화라는 행사가 있었죠. 이때만큼은 평민 출신도 광화문을 당당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2층 누각의 기능. 광화문 위 2층 누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종과 북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죠.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저녁을 알리는 북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국가적 행사나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이곳에서 의장대가 도열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누각은 그야말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는 무대였던 셈이죠. 세 번째, 광화문이 겪은 순환의 역사. 첫째, 임진왜란과 첫 번째 소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5월 2일 경복궁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기록은 왜군이 불을 질렀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백성들이나 노비들이 분노로 궁궐을 불태웠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광화문을 포함해 경복궁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후 273년 동안 광화문은 복구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둘째, 왜 273년이나?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전국을 복구하기에도 벅찼죠. 게다가 선조는 경복궁 대신 창덕궁으로 궁궐을 옮깁니다. 그 이후 왕들도 주로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 거처했죠. 경복궁은 그야말로 폐허로 방치됩니다. 한때 조선의 법궁이었던 궁궐이 잡초만 무성한 빈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드디어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였을까요? 셋째,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에게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고종을 왕위에 올린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상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법궁, 태조가 세운 경복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1865년부터 1872년까지 7년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광화문도 이때 다시 세워졌죠. 하지만 이 공사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원납전이라는 일종의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고 심지어 동전을 남발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성을 빛으로 교화한다는 광화문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 위에 재건된 셈입니다. 넷째, 일제의 만행. 다시 세워진 광화문은 채 5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1926년 일제는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이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광화문을 옮겨버립니다. 정확히는 경복궁 동쪽,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시켰죠.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정문을 마음대로 떼어다가 옆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통성을,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죠. 더 참담한 것은 1950년입니다. 한국 전쟁 중 광화문이 또다시 불에 탑니다. 이번에는 폭격 때문이었죠. 네 번째, 광화문의 부활과 논쟁. 첫째, 1968년 콘크리트 광화문.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재건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광화문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1. 원래 위치가 아닌 총독부 앞, 그러니까 좀 더 남쪽으로 옮겨 세웁니다. 일제가 옮긴 위치도 아니고 원래 위치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였죠. 2. 나무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빨리 값싸게 복원하려는 의도였죠. 3. 현판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집니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건도 아닌 어설픈 짝퉁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마저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잔재를 지우고 우리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니까요. 둘째, 2010년 진정한 복원. 드디어 2006년 정부는 광화문을 원위치로 옮기고 목조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이 원래 자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옛 기록과 사진을 꼼꼼히 연구해 목조 건축으로 복원했죠. 현판도 집현전 학사였던 안평대군의 글씨체로 다시 썼습니다.
위치도 정확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가 세운 총독부 건물은 1996년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광화문이 다시 선 것이죠. 셋째, 여전히 남은 과제. 하지만 완벽한 복원은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앞 6조 거리는 지금 세종대로라는 이름의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임금과 신하들이 걸어다니던 그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또 광화문 앞 광장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광화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 자, 지금까지 광화문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395년 창건되어 1592년 불타고 273년간 폐허로 있다가 1865년 중건되었고 1926년 강제 이전당했으며 1950년 또 불타버렸죠. 그리고 1968년 콘크리트로 재건되었다가 2010년 드디어 목조로 원위치에 복원되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화문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복원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문 하나가 중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광화문은 문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조선의 정통성, 민족의 자존심, 우리 문화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광화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광화문을 옮긴 것도 단순히 건물이 거슬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상징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광화문을 복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 정체성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관광지,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 아니면 정말로 빛으로 교화하는 문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는 상징일까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화문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600년 역사, 파괴와 복원의 반복,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례문을 지나면 영재교라는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 다리 하나에도 조선의 우주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창너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